안녕하세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부자 삼촌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내가 네 꿈을 응원할게. 사업 자금으로 100억을 그냥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일이죠. 그래서 덥석 그 제안을 받고 삼촌이 말한 동네에 땅도 사고 건물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삼촌이 싹 돌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공짜는 좀 그렇다. 내가 주기로 한 100억 그거 현금 말고 네 회사 지분으로 받을게. 이제부터 내가 네 회사 대주주야. 아,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앞으로 네가 만든 물건은 우리 동네에서 절대 못 팔 줄 알아. 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변심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거대한 설계였을까요?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주기로 했던 수십조 원의 공짜 돈은 왜 갑자기 기업의 운명을 뒤흔드는 지분 요구라는 청구서로 바뀌었을까요? 자,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해요. 모든 것은 몇 년 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좀 불안해진 거예요.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 최첨단 미사일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이 반도체라는 물건. 이걸 만드는 공장들이 대부분 아시아에 몰려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랑 대만에요. 이러다 저 동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완전히 마비되겠는데?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주 화끈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반도체 과학법.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해요. 전 세계 반도체 고수들아, 우리 미국 땅에 공장 지으면 우리가 돈을 그냥 막 퍼줄게. 세금도 깎아줄게. 한마디로 전 세계의 핵심 내 공장들을 자기네 나라로 싹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였죠. 이 제안은 너무 달콤했어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챔피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이 기회를 잡기로 했죠. 그래서 삼성은 텍사스에,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각각 수십조 원을 들여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수조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윈윈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같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 없었습니다. 당시 계약서 맨 마지막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특약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 드라마의 첫 번째 복선이었어요. 첫 번째 특약, 가드레일. 이름 그대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조금 받았어?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의 라이벌인 중국에다가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더 짓지 마. 지금 있는 공장도 5% 이상은 절대 늘리지 말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미 중국에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핵심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성은 낸드 플랫이 40%를, SK 하이닉스는 D램을 40%를 바로 그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들의 성장을 10년 동안 멈추라는 건 사실상 서서히 경쟁력을 잃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었어요. 두 번째 특약, 초과 이익 공유. 이건 더 기가 막혀요. 너희가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서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벌면 그 돈의 일부는 우리 정부랑 나눠야 해. 아니, 열심히 사업해서 대박이 났는데 그걸 왜 정부랑 나누죠? 미국 정부의 논리는 국민 세금으로 도와줬으니 성공의 가실도 나누는 게 당연하다는 거였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내 몫이 줄어드니 이건 보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동업자나 주주처럼 끼어들겠다는 신호로 보였죠. 세 번째 특약, 영업비밀 제출. 이게 정말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너희 회사 비밀 장부 좀 다 가져와 봐. 미국 정부가 요구한 자료 목록을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반도체 100개 만들 때 불량품 없이 몇 개나 성공하는지 이걸 수율이라고 하는데 만드는 돈은 얼마나 드는지 심지어 앞으로 얼마나 팔 건지 같은 1급 영업 비밀까지 다 내라는 거였어요. 마치 3대째 내려오는 맛집의 비밀 레시피를 통째로 달라는 것과 같았죠. 물론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고객사 이름 같은 가장 민감한 정보는 빼는 쪽으로 절충되긴 했지만 여전히 찝찝함이 남은 조건이었어요. 이처럼 시작부터 이 계약은 달콤한 당근과 함께 아주 묵직한 책칙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현금이라는 당근이 워낙 컸기에 우리 기업들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미국의 땅에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2025년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던 거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이 반도체법을 엄청난 돈 낭비라고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전 정부가 맺었던 계약들을 모조리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정부는 협상을 너무 못했어. 내가 훨씬 나은 조건으로 바꿔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폭탄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보조금 줄게 지분을 타오 전략이에요. 하워드 너틀릭 상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래요. 아니 수백조 원짜리 거대 기업에 왜 우리 국민 세금을 공짜로 줘야 하지? 납세자들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주는 돈만큼 그 회사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6조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이제 그 6조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6조 원치의 삼성전자 주식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정말 무서운 일이냐면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주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러트릭 장관은 경영에 간섭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죠. 회사의 주요 주주가 된 정부가 언제든 우리나라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조건 변경이 아니에요. 기업의 소유 구조와 경영 자율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정말 전례 없던 일인 거죠. 이 정책은 미국의 자국 기업인 인텔을 상대로 먼저 시작됐어요.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을 지분으로 바꾸는 협상을 시작했고 이걸 삼성과 대만의 TSMC 같은 다른 모든 보조금 수혜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리 기업들은 기분 나쁘네. 그럼 그 돈 안 받고 말지 하고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한 또 다른 카드가 있었거든요. 바로 관세 폭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미국 땅에 공장을 짓지 않는 모든 수입 반도체에는 100%에서 최대 300%까지 관세를 매겨버릴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에 만들어서 미국에 팔던 반도체에 관세 300%가 붙으면 미국에서는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져서 팔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미국 정부를 주주로 받아들이고 회사 지분을 내어주느냐, 아니면 이 모든 걸 거부하고 관세 폭탄을 맞아 미국 시장에 쫓겨나느냐. 이건 마치 내 재산의 일부를 나에게 넘길래, 아니면 앞으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할 생각도 하지 말래 라는 협박과 같아요. 더 큰 문제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거예요. 삼성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쏟아부을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 중이에요.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5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요. 이미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이 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공장을 어떻게든 빨리 완성해야 하는 인질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현재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바로 이 점이 보조금 재협상에서 미국 정부에게 아주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어준 꼴이 된 거죠. 결국 우리 기업들은 보조금 재협상 테이블에 앉아 어떻게든 지분 요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기술이 좋고 물건만 잘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끊임없이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되어 버렸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기술력 세계 1등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부족해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하루아침에 모든 계약 조건이 뒤바뀌는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갖춘 기업 외교관이자 지정학적 플레이어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미국의 반도체법은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공장을 지으려다 보니 반도체 장비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공장 짓는 비용은 천정부지 치솟고 있죠. 결국 각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 비용으로 사라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내민 파트너십의 대가는 처음에 달콤한 현금이었지만 이제는 회사의 운명까지 내걸어야 하는 무서운 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은 이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게임에서 어떤 묘수를 찾아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위대한 도박, 그리고 힘겨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